다크웹. 자,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를 하면 다크웹을 이용하면 잡기 힘들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하고 잡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기 쉽게 원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크웹이 무엇이고 딥웹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이분 참 설명 잘 하시더라고요. 요 영상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고요. 다크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 다크웹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다크웹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원래는 토르 네트워크에서 접속할 수 있는 숨겨진 비밀 사이트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다크라는 이름이 붙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럼 토르 네트워크가 무엇인가? 토르 네트워크. 자, 이거 약자는 무엇이냐? The Onion Routing. 양파 라우팅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양파 라우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르 브라우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외에서, 외국에서는 이거를 토어라고 보통 많이 발음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어 이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도 토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로 이 로고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토어라고 해서 양파죠. 왜 자꾸 얘는 양파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데이터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 딱 이 양파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어니언 라우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토르 네트워크의 노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토르 네트워크의 노드란 무엇이냐? 그냥 컴퓨터인데 자원봉사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토르 네트워크의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토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다운로드하면 이제 얘는 토르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됩니다. 하나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신을 하느냐?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3개의 노드를 거쳐간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구글을 들어가고 싶어. 이거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르 네트워크에 먼저 입장을 해야겠죠. 입장을 하는 요게 하나의 노드거든요. 이 노드는 누구인가? 일반 참여자들입니다. 일반 참여자들이 나는 토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컴퓨터를 경유해, 그리고 또 다른 컴퓨터를 경유해, 또 다른 컴퓨터를 경유해 해서 통신을 하는 게 이 토르 네트워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입니다. 지금 앨리스 컴퓨터에서 밥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 하나하나가 토르 네트워크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앨리스가 밥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낼 때 먼저 이 토르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세팅을 합니다. 어떤 세팅을 하냐? 나의 거점 3개를 지정해요. 이걸 경로, 서킷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서킷을 생성합니다. 1번, 2번, 3번. 자, 요 컴퓨터들로 거쳐서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자,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컴퓨터의 키, 이 컴퓨터의 키를 가지고 데이터 실제로는 요만해요. 요만한 데이터를 한 겹 쌓아, 2겹 쌓아, 3겹을 쌓아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딱 봐도 양파죠. 그쵸? 양파 모양으로 데이터를 싹 보내. 첫 번째 도착지에서 두 번째 거점으로 보낼 때 요 키로 하나를 벗겨내. 양파의 한 겹을 벗겨내. 그리고 보냅니다. 자, 이 친구도 하나를 벗겨내서 보내. 이 친구도 나머지 하나 벗겨내. 그리고 원래 데이터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여기가 밥 컴퓨터가 아니라 네이버 사이트라고 생각해봐요. 네이버 서버요. 짜증나게 여기에다가 악플을 단 거야. 그래서 이 악플을 추적하고 싶어. IP 주소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 컴퓨터의 IP 주소가 나오죠. 그쵸? 똑똑똑, 당신 지금 악플 쓰셨죠? 하니까 아닌데요? 저는 토르 네트워크 참여자인데요? 저는 안 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컴퓨터를 분석해. 이 사람의 IP 주소가 나와요? 아니요. 또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가 나와. 이번에는 중국에 있대. 그래도 중국까지는 추적한다. 중국에 가서 그 컴퓨터 소유자한테 찾아가. 당신이죠? 라고 하니까 아닌데요? 저도 토르 네트워크 참여자인데요? 몰래 훔쳐가지고 또 분석을 해. 뚝딱뚝딱.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의 IP 주소가 이번에 나와요? 안 나오죠.
이번에는 북한이네? 끝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적이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첫 번째, 어디에서 발송됐는지를 숨길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무엇이냐? 이 중간에 누가 데이터를 훔쳐서 보잖아요? 다 암호화가 되어 있어. 실제로 토르 브라우저를 키면 딱 요렇게 세팅이 됩니다. 노드 3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요렇게.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전달되고, 게다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가요. 게다가 이 데이터가 토스도 아니야. 토스 양파 하나가 전달, 하나가 전달. 얼마나 느리겠어요? 이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 토르 브라우저, 토르 네트워크를 일반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한다? 이게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특수한 상황, 특수한 목적으로 내부 고발자를 자처를 할 거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감청을 받으면 안 돼.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보통 이 토르 브라우저를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을 것들. 지금 제가 이 친구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이렇게 노드를 3개를 고른다고 했죠. 내가 경유해 갈 노드를 이렇게 3개를 고르는데, 자, 이 노드의 리스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딘가 있으니까 내가 그 정보들을 가져와가지고 리스트업 할 거잖아. 이건 누군가 어딘가 물어봐야 되잖아. 그쵸? 그게 토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디렉토리 어서리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서버들이 있습니다. 요 서버들이 그 노드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쓸만한 노드가 좀 있나요? 하면 여기서 노드 리스트를 전달해주고 3개를 골라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번 유심히 봐봐요. 노드가 1개, 2개, 3개가 있어요. 그쵸? 노드가 3개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노드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잘 보면 바로 얘입니다. 얘. 이상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컴퓨터야. 그러면 받은 데이터는 지금 암호화가 다 돼 있어요. 그쵸? 이 컴퓨터도 암호화가 다 돼 있어. 근데 이 컴퓨터 보세요. 복호화 하면은 원래 데이터가 나옵니다. 보내고자 하는 목적지 주소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출구 노드라고 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토르 브라우저, 토르 네트워크를 쓰면 내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암호화돼서 가겠지 크크크 이러겠지만 아닙니다. 출구 노드 이후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토르 네트워크의 어쩔 수 없는, 이게 어쩔 수 없어. 여기에서는 목적지까지는 어쨌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출구 노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토르 네트워크에 노드가 되고 싶어 해서 딱 키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릴레이 노드 할 거예요, 출구 노드 할 거예요. 딱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출구 노드를 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구 노드를 운영하잖아요. 엄청난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출구 노드를 운영하다가 3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필 아동 성착취물이 이 출구 노드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출구 노드에는 데이터가 평문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동 성착취물이 여기에 평문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따져보면 얘도 지금 소유하고 배포하고 있었던 거죠. 이 친구들은 몰라. 이 친구 컴퓨터에서는 암호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얘는 뭐야? 그래서 이 출구 노드를 운영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사례도 있는데 토렌트, P2P 같은 거 잘못 쓰시면 여러분들 저작권 어마어마하게 무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이 토렌트가 켜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받은 파일을 자동으로 배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토렌트의 일원이 돼서 다른 친구한테 이 영화를 나눠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영화를 불법 유포한 죄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망한 영화들 있죠. 망한 영화의 저작권을 산 다음에 그 망한 영화를 일부러 토렌트에다가 올려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운받죠?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싸그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넷플릭스 끊으면 얼마야? 15,000원인가? 그쵸?
영화관 가서 보면 얼마야? 15,000원이야. 토렌트로 영화 한 편 보잖아요?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차라리 넷플릭스 끊는 게 낫죠? 그쵸?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대충 토르 네트워크를 쓰면 추적이 힘들다라는 건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토르 네트워크에서 존재하는 다크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토르 네트워크를 이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다. 왜 토르 네트워크를 이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토르 네트워크를 쓴다고 해도 목적지 IP 주소는 알고 있어야 데이터를 보내죠. 그쵸? 구글 서버에 접속하고 싶어. 그러면 구글의 IP 주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를 어디를 경유하든 보내죠. 그쵸? 다크웹에서 존재하는 막 불법 사이트들, 그런 사이트들도 어차피 내가 데이터를 보낼 거면 얘는 IP 주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크웹에 존재하는 암시장, 불법 사이트들은 IP 주소가 노출되어 있어? 위치 주소 파악할 수 있죠. 사이트를 폐쇄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왜 폐쇄가 안 될까? 결론적으로 왜 다크웹에 있는 곳의 IP 주소는 알 수 없는가? 왜냐하면 북한에 있어서? 아닙니다. 북한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또 재밌어요. 이 토르 네트워크에서는 이 웹서버에 접속할 때 어떤 방식을 또 이용하냐? 숨겨진 서비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히든 서비스라고 해요. 웹사이트를 숨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 블라블라블라.오니온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호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르 네트워크가 아니면 절대로 접속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암시장 상인 있죠? 총을 팔거나 막 이런 팔면 안 되는 것들을 파는 암시장 상인들을 주인공이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나요? 그게 아니죠. 주인공이 암시장 상인을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나. 제가 물건이 좀 필요합니다. 암시장 상인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래를 원한다면 내일 땡땡 장소로 와주세요. 위치를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거기에 가면 암시장 상인이 와 있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 .오니온이라는 히든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다크웹에서 호스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소개 지점, 인트로덕션 포인트라고 해서 IP라고 이야기합니다. IP 주소가 아니라 인트로덕션 포인트. 얘가 뭐냐? 지인이야, 지인. abcd 2.5니온이라는 주소에 들어갈 거야. 그 인트로덕션 포인트에 노드가 어디인지 등록이 되어 있어.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디렉토리 어서리티. 그래서 우리가 토르 브라우저에서 abcd 2.5니온이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거기에서 물어봐. 아, abcd 2.5니온 가려면 여기 찾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이 인트로덕션 포인트로 우리가 갑니다. 이 노드로 가요. 제가 이 abcd.5니온 사이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때 우리가 RP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랑데뷰 포인트거든요. 중간 지점을 이야기해 줘요. 토르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노드 중에 하나 거점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만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야. 실제 IP 주소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왜냐?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의 IP 주소를 알 길이 없어. 그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히든 서비스, 다크웹 사이트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FBI, 뭐 이런 애들이 이 사이트를 좀 폐쇄시키고 싶어. 근데 IP 주소를 알아야 뭐 폐쇄를 시키든가 뭐 하죠. 그쵸? 방금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출구 노드에서는 모르나? 라고 하셨는데 히든 서비스를 갈 때는 출구 노드를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요 자체에서 하나의 랑데뷰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고받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잡기 힘들고 거기에 있는 불법적인 사이트도 잡기가 힘들어요. 이게 바로 토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다크웹을 잡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건데 말 안 할게요. 이거 당연한 거고 되게 황당할 거예요. 근데 다크웹을 써도 잡히는 경우가
있긴 하죠. 자, 어떤 경우 다크웹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나 누구야 라고 말해. 누가? 댓글로 뭔데 증명해봐. 그래서 이름 말하고 신분증 올리고 내 사진 올리고 집 주소 올리고 나이 올리고 이러면 뭐 잡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 신상 정보를 올리지 않는 이상 사실 잡기가 쉽지 않다. 자, 요 사람 취약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비웃고 있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잘 먹힙니다. 다크웹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글 끄면 이게 막 불게 돼 있어.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사 기법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다크웹 관련해서 찾아볼 때 수사기관 쪽에서 중간 노드 일부를 장악할 수 있다면 역추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여기까지.